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메가더 동상이 화재가 나서 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그 화재를 일으킨 그 주범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수사 중에 또 메가더 동상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 이쯤 되면 구속이죠? 구속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또 이번에도 구속이 안 됐다고 합니다. 뭐 강용석 변호사 등등 애국 인사들은 다 구속이 되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나 잡아가라 하는데도 구속을 안 시켰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하겠습니다. 애국순찰팀 황경훈 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황당해서요. 23일 날 네.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네. 예, 이번에 저희가 그 신의 한수하고 함께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들 그 기념 저희들이 집회를 자유공원에서 메가더 동상 앞에서 했죠.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가 있은 지 지금 채 한 달이 안 된 거죠. 지금 한 달은 됐군요. 한 달 좀 며칠 됐는데 여러분들 그때 갈 때에 이미 이정 목사라는 사람이 메가더 동상에 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지금 사실상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 당일날보다도 좀 당겨서 9월 10일인가 저희들이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동상 이상 있나 없나 볼 겸 또 인천 상륙작전 기념비 뭐 여기를 또 저희들이 탐방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었는데 그때 함께 갔었던 그 인천의 정순조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부랴부랴 저희 얘기를 듣고 다녀온 내용을 가지고 좀 취재를 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이정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자가 그전에도 아주 그 극좌 성향의 그러한 일을 때때로 벌렸던 사람이에요. 생소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 이제 교회가 뭐 민통선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예, 저도 뭐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줄기차게 그 메가더 동상에 가서 불을 지르는 것은 단순 그 장난삼아, 아니면 또 정신 이상자 이런 거로 치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가더 동상을 일부러 동상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성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집약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자는 얼마든지 이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거든요. 방화 범행입니다. 이 방화라는 것은 그 죄로 따져도 말이죠. 그 죄질이 굉장히 무거운 죄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노골적으로 메가더 동상에 가서 불을 지르면서 반미 감정을 아주 드러내고 있어요. 노골적입니다, 아주.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번 7월 27일 날 같은 범행을 했어요. 똑같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가서 불을 지르는데 공원 관계자나 그 인천 중구청의 관계자 또 어떠한 경찰 병력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 지르고 내려와서 자기 발로 서울까지 와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에 그 당시에 나온 겁니다. 7월 27일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수찰팀이 확인을 해보니까요. 종로경찰서에서 이 방화범에 대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여러분들 놀라운 게 아니라 말이죠. 기절초풍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 이 이적이라는 이 목사가 그 메가더 동상 올라가서 불을 지른 그 사건에 대해서 종로경찰서는요. 미신고 집회로 그냥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신고 집회. 방화죄는 적용을 안 했다는 안 얘기잖아요. 했죠. 근데 네. 미신고 집회하고 불 지른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집회 중간에도 뭐 폭행이나 폭력 사태가 나면은 바로 미신고 집회로 하는 게 아니고 폭력으로 갔다가 그렇죠. 예, 조사하고 이번에 말이죠. 여러분들 그 3.1절 날 불법 조형물을 훼손했다고 그래서 지금 애국 시민들 3명이나 여자 포함 3명이나 구속했어요. 그 수사한 주무부처가 어딘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바로 서울 종로경찰서입니다. 그분들 조사한 데가. 그런데 똑같은 경찰서에서 그보다 훨씬 위중하고 그리고 중하게 방화의 죄를 저질렀는데 이 방화범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라는
이에 불과한 그러한 법 적용을 했고요. 3.1절 날 일반 시민들이 그 여러분들 불법 조형물, 세월호 조형물을 쓰러뜨리고 훼손한 것으로 3명이나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우리 사회가 완전히 이념 논쟁, 이념 대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 경찰이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뭐 화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화면 보시면은 뭐 현수막 치고 말이죠. 그리고 불이 붙었습니다. 아우, 심한데요. 저 불이 붙어서 뭐 저 불똥이 또 나무로 튈 수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렇게 심하게 불을 지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걸 미신고 집회로 신고를 했다? 어이가 없네요. 네, 지금 그 정순조 목사님이 급히 이제 인천에 계시니까 다녀와서 애국순찰팀에 자료를 보낸 거에 의하면 저렇게 지금 신의 한수 자료 보시죠, 여러분들? 예, 왼쪽 메가더 동상 왼쪽 다리 밑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림자죽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분명히 방화범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저거 메가더 동상은 어떤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공공물에 대해서 저렇게 훼손한, 그것도 방화로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7월 27일 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로 처리를 했다. 미신고 집회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을 수 있는데, 과태료 몇 푼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신 대표님 뭐 많이 해보셨지만, 미신고 집회 구속됩니까? 내가 하태경 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하려다 사람들이 많아갖고 말이죠. 이례적입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미신고 집회로 제가 벌금 50만 원 받았죠. 그렇죠. 예. 그것도 좀 세게 받은 거예요. 방화는 몇백만 원이에요. 예, 세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방화는요, 사실상 벌금형보다는 거의 구속이 많죠. 구속이 많습니다. 네. 그런 판례가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미신고 집회로 처리해버리니까 이 이적이라는 자는 말이죠, 신난 거죠. 아, 국가가, 경찰이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구나. 7월 27일 날 그 짓거리하고 2달 만에 한 3개월 채 안 돼서 말이죠, 또 이런 짓을 벌린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예? 공공건조물인데 말이죠. 메가더 동상이 그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하는 것인데, 예? 시 소유물에 대해서 일개 개인이 가서 지금 3개월 만에 말이죠, 2번씩이나 지금 불을 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잣대가 아닌 오히려 말이죠,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 사람 말이죠, 이번에 또 하면 3번째 또 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두고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도 뭐 그냥 미신고 집회 뭐 아니면은 솜방망이 처벌해버리면요, 이자 신났다고 또 할 거예요. 영웅심리에. 예. 마치 지금은 좌파 정권 들어오면서 자기가 스타된 기분일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정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다행스럽게도 메가더 지키기 총걸기 대회 우파는 살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그러니까 저기에 말이죠, 흔히 얘기하면 뭐 시장, 인천광역 시장도 왔다고는 하는데 시장이 오면 뭐합니까? 예? 한쪽에서는 저렇게 메가더 동상 지키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뒤로는 말이죠, 같은 이념 성향의 이 좌파들이 와서 저렇게 메가더 동상에 불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관계에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한미관계가 지금 균열되고 있고 교착 상태가 아주 극렬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 좌파 성향의 이런 자들로 인해서 말이죠, 오히려 더 지금 한미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예. 아, 당연합니다. 왜 한미관계가 악화되냐? 미국도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과거 2000년도 초반 당시에 이 메가더 동상 철거 운동이 생겨서 좌파들에 의해서 그걸 반대하는 지키기 운동을 벌였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이런 보도를 보고 그러면 메가더 동상 반환해줘라. 사실 우리나라가 세운 건데 그럴 바에는 미국에 놔라, 이렇게 요구가 오면서 굉장히 미국 여론이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외신을 타고 이 보도가 나갈 텐데 이거 뭣들 하는 짓이냐. 대한민국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지켜왔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고, 예? 대한민국의 지금 발전 미국이 도와서 왔다는 거, 그 무엇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언론들이 이걸 보도했을 때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거 끝났구나. 예.
자기 나라를 지켜준 미국에서도 영웅으로 대접받는 그렇죠. 메가더에 대해서 불을 지르고 있구나. 그것도 처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또 가서 불을 질러?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고 하겠죠. 예, 반미를 주장하면서 반미의 영웅이 되려고 할 텐데 이게 월남 패망 전야 같아요. 정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반미 시위하고 미군 철수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 집회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게 별거 아닌 뉴스 같이 보여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구속시켜라. 맞네. 난 영웅이 되겠다. 그럼 이 사람 보고 또 가서 불 지르고 또 가서 불 지르고 그때마다 경찰은 이거 미신고 집회로 처벌해야 되고 골 때린 상황이에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또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서울 종로경찰서의 과거 7월 27일자 이러한 이정 목사의 방화 사건, 이 엄중한 중대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미신고 집회로 처리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도 불을 지르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자진 신고하겠다고 하고 갔답니다. 이게 웃음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죠. 우습게 보는 거죠. 예,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면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좌파 정치라는 거예요. 참 좌파만이 모든 법 위에서도 군림하는 듯한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는지 말이죠. 예. 한 번 그렇게 7월 27일 날 했는데 이번에 가면서도 나 또 자진 신고 내가 할 거야. 자기가 골라서 마음에 드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죠. 참나 답답한 게 기가 막힙니다. 과거에 제가 인공기를 태웠잖아요.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지키자. 북핵 개발은 안 된다. 그 당시에는 북을 핵이 개발할 과정이었으니까. 그래서 반핵방인 국민연대, 제가 청년위원장, 나중에 대변인까지 했지만 뭐 수많이 모여서 그걸 반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인공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이해찬이가 인공기 태우는 거 처벌해라. 야, 인공기 태우는 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제가 뭐 위험하게 태운 것도 아니고 다 정해진 룰에 따라 태웠는데 인공기 태우는 것도 처벌해라. 나중에는 말이죠, 그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제가 처벌받아고 벌금을 왕창 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태우고 나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이야 죄를 감경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지금 미국이 안 좋은 사인을 보내는 거야. 그래 메가더 동상 태웠는데 처벌도 제대로 안 해. 야 이거 뭐 동맹이고 나발이고 끝났구나 이거 아닙니까? 네, 인공기 태운 사람 처벌하라고 말했던 사람이 현재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당대표입니다. 그 당시엔 총리였고.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정 목사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연달아서 연거푸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말 착잡하고요. 9월 15일, 1950년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은요. 글자 그대로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일궈낸 정말 한국전쟁의 그 승리를 기념하는 인천 상륙작전이고요.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 수복까지도 이끌어낸 한국을 지켜낸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러한 아주 숭고한 업적인데 그 중심에 있는 메가더 장군 그분의 동상을 말이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치의 정점에 서 있다 하고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처하는 경찰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판단으로 미신고 집회라는 정말 갖다 붙이기에도 민망한 그러한 법조항을 붙여서 면죄부를 준 사실 우리 우파 시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정감사 때 참 조은진 의원하고 뭐 둘이 아주 웃었다가 승질냈다가 뭐 아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말이에요. 이재명 도지사 언젠가 그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낀다 그러면서 말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페북을 통해서 그 이재명 도지사를 위로한 적이 있는데 말이죠.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희한합니다. 저희가 29일 날 이달 29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경수 여론조작의 수괴라고 의심되는 범죄인 김경수 범죄 용의자 김경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반에 갔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29일 날 오전 10시에 분당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참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지만 어떻게 경남도지사,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한 사람은 재판받고 한 사람은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조사 내용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고발인은 말이죠. 고발인 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재명 씨는요, 자기가 고발당한 것도 있고 고발한 것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은 안 했습니다. 뭐 가짜뉴스 진상조사단인가? 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또 고발한 사건도 있고, 이렇게 지금 바른미래당 성남 적폐진상조사특위에서 고발을 당한 사건도 있는데요. 이번엔 고발을 당한,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다. 6.13 지방선거 그 전에 6월 10일 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방송 토론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하고의 그 여러 가지 공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 허위사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뭐 이런 거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발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의 친형,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재선님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이거 조사하는 거고요. 여배우 김부선 관련 의혹, 지금 계속해서 김부선 씨와 아무 관계 아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분당경찰서에서. 또 혐의 내용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신이 성남시장이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되어 있는 성남FC의 여러 기업들이 우회적으로 광고 후원식으로 해서 제3자 우회적으로 공직선거법상에 뭐 정치자금 특가법 뇌물죄가 적용된다 그래요. 특가법상 뇌물죄. 그래서 금원으로 따지니까 160억 이상을 후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상의 뇌물죄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고발 사건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분당서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내용인데요.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역시 공직선거법상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 사건도 함께 조사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진짜 위태위태한데요. 예, 지금 뭐 여러분들 그 뇌물죄 있죠. 그다음에 뭐 정치자금법 있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유포죄, 뭐 선거법 위반, 뭐 등등해서 말이죠. 이재명 관련해서도 한 7, 8건이 되니까 네. 또 이분이 이제 고소한 것도 한 2, 3건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전 투구가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재명의 힘든 점은 우리의 기쁨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씨뿐이 아니라 지금 가족이 지금 다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여러분들 특종 보도 중에 그 이재명 씨의 부인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예, 그 김혜경 씨죠. 해경궁 홍 씨가 아니라 해경궁 김 씨는 누구냐. 그래서 그 계정 확인을 받으려고 그 실지 그 실소유자 네. 그 계정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생년월일이라든가 뭐 등등의 신원상으로 나온 거는 그 김혜경 씨와 같은 걸 누가 도용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씨 측에서는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난 사실 무근이다. 전혀 아는 바 없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4일 오늘 말이죠. 사실은 비공개로, 이게 원래 언론에 안 나올 수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러한 보도가 있는데요.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그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과연 진짜 누구냐 이걸 찾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로 그 진짜 이 트위터 본사에 미국에도 뭐 의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하는 방향에서 매끄럽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일단 그 고발인 신분으로 이분도 조사를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돌연 그 김혜경 씨가 집으로 귀가해버렸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일인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24일 오후 2시부터 그 김혜경 씨가 조사를 받다가요. 중도에 언론에 이게 이제 비공개로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경찰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지금은 경기 남부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에 밖으로 유포된 사실, 밖으로 확인된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알게 됐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항의를 하기를 왜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졌냐? 이것을 문제 삼아서 조사하는 과정에 도중에 집으로 귀가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 적인 알 권리 아니겠어요? 이런 중요한 이제 피의자 아니면 참고인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죠. 예. 뭐 안 나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방송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 뭐 최순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앞에서 막 기자들 대기해서 심지어 최순실이 뭐 신발까지 벗겨져 갖고 신고도 못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 건지 이 사람들이 지금 권력 위에 군림하다 보니까 말이죠. 정말 안하무인 아닌가 이런 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언론들이 알아야죠. 네. 맞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안하무인이고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만 보이고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독선이 이런 독선은 없고 독재가 이런 독재가 역사상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봉합 수순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불거진 해경공 김 씨가 누구입니까? 이거의 주체는요. 일단은 그 문프 지지자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축이고요. 이 경기도지사 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과 경쟁을 했던 전해철 의원에 의해서 이게 문제 제기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전해철 의원이 얼마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고소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고소 취하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명예훼손 사실상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은 사실 공소 기각 뭐 혐의 사실 없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화 시킬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봤을 때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어떻게 김혜경 씨를 불렀느냐? 그런데요. 이 전해철 씨 말고 판사 출신의 이정렬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또 고발을 했어요. 야.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고 고발한 이 내용하고는 별건입니다. 그분은 고소 취하한 거 인정이 돼요. 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정렬 변호사라는 이분이 지난 6월 달에 똑같이 계정의 주인이 김경애 씨가 유력하게 의심된다라는 정황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 남부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이재명 씨의 부인되는 그 김혜경 씨가 돌연 외부의 이 사실, 자기가 출석해서 조사받는 사실이 외부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 경찰에게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고 귀가해버렸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기자들 다 불러야죠. 네. 당연히 불러서 더 당당하게 포토라인에 서서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성남이 이렇게 말이죠. 자, 이재명, 뭐 경남도지사 이제 저 김경수는 빼고요. 경기도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죠.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김혜경 씨, 경기 남부청.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성남시장이죠. 은수미 시장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서 말이죠. 조사를 했었냐면 성남중앙경찰서가 했어요. 이 성남 참 우리가 언젠가 신의 한 수에서 제목을 달 때 타이틀에 성남 아수라 뭐 이런 얘기 했죠. 총체적으로 그 영화에 나왔던 아수라와 너무도 흡사하다. 권력과 조폭, 기득권층 뭐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총체적인 비리 이 아수라를 떠오르는 성남 아수라라 그랬는데요. 역시나 이 은수미 지금 현재 성남시장도 말이죠. 지금 검찰의 송치 기소 의견 송치됐다. 무슨 얘기냐면 조폭 관련된 회사에서 운전사 등 무상으로 지원받는 문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검찰에 송치됐다는 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폭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하도 많이 뭐 우리 신의 한 수도 다뤘고 코마라는 회사 성남에 있는 중소기업인데요. 뭐 휴대폰 관련한 중국
하고의 이 무역을 하는 그 자그마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내실은 탄탄하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뭐 탈세라든가 그리고 불법 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린 회사다. 뭐 이렇게 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집중 보도했던 바로 그 사람 이준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준석으로부터 이 은수미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예, 운전사까지 지원받았는데 자원봉사자라고 변명하고 맞아요. 예, 렌트카 무상으로 차도 다 공급을 받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원봉사로 예, 그렇게 협조를 받은 거다. 그런데 지금 일단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를 했는데요. 이거는 혐의가 인정된답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를 해버린 겁니다. 예, 검찰에서 판단하셔서 예, 재판에 회부하십시오. 이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데 범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그 이준석 이 사람 성남시에서는 말이죠. 성남의 땡땡 그 조폭 예, 거기에 조폭 행동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세인 것도 분명한 것이 이 이준석이라는 이 조폭 관련자 사업가는 말이죠.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수감된 이유가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또 탈세 그리고 이제 SBS에서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뭐 살인 사건에 연루된 그 흔히 말하는 국제 마피아 조직의 내부에 이제 문제점을 불거지면서 이준석이라는 자가 그 국제 마피아의 조직원이다. 이렇게까지 나온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지금 운전자 등 무상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검찰 판단하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런 보도까지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준석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인 시절에 이준석이 운영하는 이 코마라는 회사 이 회사에 대해서 오히려 우수지역 중소기업 표창을 줬다고 그러죠. 네. 참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고 말이죠. 참 뭐 어떻게 성남이 얽히고 설키고 말이죠. 전 시장은 이준석이라는 사람한테 예, 우수 기업으로서 예, 표창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줬어요. 예, 상당 부분 있죠. 어드반테이지 줘갖고 그 우수 기업의 그 세금 부분을 말이죠 면제해주고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까지 줬고 또 이후에 은수미 현재 성남시장은 또 이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이거 사실은 조사를 해서 확실히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이죠. 이 사건이 뭐 지방선거 이후에 나온 게 아니라 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재명 문제도 마찬가지고 TV 토론에서까지 나온 문제인데 그러나 유권자들이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도 임기 다 못 채울 상황이 돼버렸고 은수미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 유권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참 자유한국당 우리 우파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나마도 저 불륜 의혹, 조폭 의혹보다도 더 싫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뭐 잘된 일이다 못된 일이다를 떠나서 우파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도 그 인터넷 방송하고 인터뷰를 잠깐 저희 천막 농성장에서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뭐 이렇게 좀 우파 성향의 그 패널이랄까요? 방송인들 중에서 요즘에 이제 우파 성향들 종편이나 여러 가지 방송에 설 자리가 없다 보니까 나오셔서 그 유튜브라는 걸 개설해 가지고 방송들을 하고 그러는데 방송하는 건 좋아요. 그것도 분명히 애국 활동인데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냐면 이분들이 좀 나올 때 실지 흔히 말하는 그 우리 태극기 부대 그리고 우파 성향의 우리 애국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현주소를 좀 공부하고 나오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유튜브를 말이죠 하면서 그 처음부터 시발점서부터 태극기 세력이 어떻게 돼서 지금 오늘날까지 어떻게 왔고 한국 땅에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라든가 아직 그 현지 분위기 파악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일갈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될 유튜버들조차도 그러한 것들이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우파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왜곡된 또 우리끼리의 뉴스에서도 잘못 와전시키는 그런 우가 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웠었는데 어쨌든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만큼 좌파의 이렇게 미투에 의해서든 뭐 어떤 범죄 사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혜식 대표 말씀대로 우리가 유권자들한테 선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해야 돼요. 네, 우리가 정말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또 다른 소식.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참 그것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뭐냐면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김부선 여배우 스캔들 사건 여기에 대해서 이 김부선 그 여배우가 얼마 전서부터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을 하신 분 강용석 변호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또 통해서 인사를 하고 또 한참 우리 그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좀 받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돌연 오늘 급기야 법정 구속이 돼버렸다 하는 놀라운 사실. 좀 예견될 수도 있었지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관련해서 특정한 부위에 점이 있다라고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로 추정되는 그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말이죠. 이재명 씨가 갑자기 말해요. 나 그럼 공개검증 받겠다. 공개검증 받겠다. 경찰이 지정하는 그러한 곳에서 공개검증을 받겠다. 그랬더니 강용석 변호사가 그것뿐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그보다 더 확실한 또 신체적 특징 뭐 이런 것을 얘기해 가지고 말이죠. 국민들을 또 한번 술렁이게 했는데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말이죠. 이재명에 관련해서 무언가 반전 변곡점이 될 만한 확고한 모를 쥐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인가라고 했는데 이제 말이죠. 이 강용석 변호사의 그 조력을 김부선 씨가 받기는 어렵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말이죠. 뭐 강용석 변호사가 그 구치소 안에서 서류상으로 어떠한 그 법정 대리 변호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김부선 씨 사건 관련한 강용석 변호사의 그 변호는 이제 거의 이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사문서 위조예요. 법정 구속된 범죄 혐의가 사문서 위조고요. 구형 2년을 받았었는데 징역 1년으로 됐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공범관계라고 재판에서는 얘기하는 같은 혐의의 그 도도맘 김민아 씨죠. 본명은. 이 도도맘에 대해서는 2016년도 12월 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줬어요. 그런데 강용석 씨는 똑같은 공범관계에 징역 1년을 주고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행유예 안 한대요. 그냥 들어가서 1년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도도맘 사건이 강용석 씨에게는 끝까지 지금 발목을 쥐고 있는데 이 도도맘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강용석 씨가 처음에 한때 잘 나갔던 종편에서 그런 입장에서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해요.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해버리고 이제 이것이 재판에까지 검찰 기소유예에서 재판에까지 회부돼서 이제는 징역까지 받는 말이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재명 씨와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이 김부선 씨, 이 불가피하게 다른 변호사를 또 조력자를 구해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되는데 우리가 이 강용석 씨 사건 한번 조금 들여다보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도맘이라는 이 김민아 씨, 본명이 김민아입니다. 이 김민아 씨와 강용석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불륜설이 제기됩니다. 이 불륜설이 제기되는데 김민아 씨의 남편이 강용석 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손배 청구를 해요. 근데 금원이 얼마냐면 1억 달라는 거예요. 1억. 근데 제 사견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크고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님에게는 이 1억이 글쎄요. 이렇게 징역받는 거와 비교한다면 뭐 강용석 변호사는 뭐 명분은 억울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1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남편 그 조모 씨라는 분이 김민아 씨의 남편이 내 부인하고 당신하고 불륜을 했으니까 나 정신적 위자료 등등 이런 것을 손해배상해달라 그러면서 법원에 1억 청구를 했는데 이것을 취하시키기 위해서 김민아 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의 공범이다라고 이제 법원은 보는 겁니다. 물론 강용석 씨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고요. 2015년도 4월 달에 도도맘의 남편 조 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이 도도맘이 이제 인감도장을 남편 거를 몰래 취득해갖고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사무소나 어디 가서 인감증명 뜨려고 그러면 본인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편이라도 대신 그 남편이나 그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임장을 지금 위조했다는 겁니다. 위임장을. 만약에 인감증명서를 위조했다면 이건 공문서 위조죠. 그런데 이 위임장을 이제 위조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가 된 건데요. 같은 혐의로 이제 공범으로 기소된 김민아 씨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나오셨고, 강용석 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공모한 사실 없다. 라고 계속 주장한 이 강용석 씨는 오늘 징역 1년으로 법정 구속이 됐으며, 김민아 씨는 법정에서 말이죠, 강용석 씨도 다 알고 있었고 함께 협의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진술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참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김민아 씨가 고의로 그러니까 대리 위임장을 써서 했다고 그렇죠. 강용석 씨는 주장하고 있는데, 강 변호사는 그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도도맘 그 김 씨가 사실 강용석과의 그 불륜 스캔들 의혹이 있기 때문에 친하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친한 걸 떠나서 뭔가 불륜 의혹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말이죠, 법원에서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아무리 김민아 씨가 뭐 그렇게 주장해도 강용석 씨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거 참 믿기 어렵지만 빠져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강용석 씨가 관련한 이재명 사건 조금 너무 성급하게 지금 재판을 좀 끌어가는 거 아니냐, 변호사 활동에 있어서 이런 좀 지적을 했는데, 왠지 요즘 굉장히 그 초조해 보이고 말이죠. 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동안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고 말이죠. 애국 변론도 요즘에는 최근에 애국당 관련해서 소송도 맡고 해서 참 뭐 여러 가지로 참 우파에 그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구속이 돼버리니까 참 안타깝군요. 네, 물론 이제 뭐 항소를 해서 자기의 그 어떠한 주장을 계속 펴나가겠지만 증거가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일단 1심 재판부는 지금 강용석 씨와 그 도도맘 김민아 씨를 공범관계로 확정을 한 거고, 그리고 김민아 씨의 그 재판에서 김민아 씨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갖는 거죠. 강용석 씨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에. 그러다 보니까 공모해서, 둘이 공모해서 소송 취하장, 그러니까 도도맘의 남편이 소송한 그것을 취하장을 가짜로 꾸며가지고 법원을 제출했다. 이게 죄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쁘죠. 법원 입장에서 상당히 죄질을 나쁘게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 상대로 한 범죄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제 유명인이고 1심, 믿어봐야 되는데. 1심 재판의 그 형량을 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 왜 법원이 그렇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도맘 씨가 공모 관계에 있는 같은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었는데 도도맘 씨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를.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도맘 씨는 자기가 강용석 씨와 공모해서 이러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거짓 허위 사실의 소송 취하장을 낸 거에 대해서 두 말도 않고 시인을 한 겁니다. 시인을 했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항소도 안 해버린 거예요. 깔끔하게 나 인정한다. 법이 주는 죄 다 받겠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지금 강용석 씨는 법원이 볼 때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지금 나는 사실 모르는 일이다. 계속 부인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를 받을 수는 있겠죠. 분명히 받을 수 있겠죠. 다만 1심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죄질을 굉장히 좀 나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은 나빠요. 이런 죄질이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대리 소송 위임장 도장 찍어갖고 가져와. 이거 뭐 완전 생 양아치죠. 그렇게 됐으면. 근데 강용석 씨 아니라고 하니까 전 그걸 믿고 싶은 거고, 도도맘의 이야기도 다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말이죠. 장용석 씨를 믿는다면 또 설령 뭐 그런 상황이라도 1심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지금 진술에 의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행유예도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구속을 시키다 보니까 우파 유죄, 좌파 무죄 이런 것이 나오고 지금 또 강용석이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요즘 가짜뉴스 탄압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유튜브 탄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얽힌 거 아닌가 뭐 그런 나름의 의혹을 가져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유튜브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뉴스를 여러분들 전원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실 계속해서 말이죠. 박강원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가지고 심지어 뭐 개수까지 공개했어요. 104개의 이 컨텐츠에 대해서 지금 구글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된다. 그래서 이 104개 이 콘텐츠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한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구글은 말이죠.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104개 삭제 요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거부해 버렸습니다. 네, 아주 뭐 대단한 네, 겁니다. 네. 구글 입장에서는 자기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더 엄격하다. 뭐 자신들이 마음대로 삭제를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팩트라는 거, 진실이라는 거는 규명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걸 들어주게 되면 미국도 들어줘야 되고 프랑스도 들어줘야 되고 영국도 들어줘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정치적 압력에 굴할 만한 회사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여기서 조금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최근에 104개 중에 아무것도 삭제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모 유튜버가 생중계를 중지당하면서 나 유튜브에 탄압받았다. 민주당이 가면서 얘기하면서 나도 거기 들어가서 탄압받았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군데 얘기하고 말이죠. 유튜브에도 항의하고 했다는데 유튜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 유튜브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 그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했다. 그리고 유튜브 입장에서 검증한 결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 자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로봇이 검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소시켰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유튜브 정말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미래, 전 세계적인 미디어 컨텐츠 어떻게 보면은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당이 탄압, 유튜브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괜히 여러분들 일부가 뭐 유튜브가 막 누구 탄압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우리가 먹는 물에 침 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사안마다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있죠. 왜냐면 야구 심판이 말이죠. 아무리 엄중하게 해도 한쪽이 만족하면 반대급 부족인 데는 불만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닌가. 왜냐면 사안마다 말이죠. 자기의 의견만을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좀 이기적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요. 아무튼 말이죠. 이 구글 코리아를 더불어민주당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특별위원회 뭐 이런 걸 구성했죠. 허위조작정보특별위원회 거기에 위원장의 박광온 과거 MBC 방송인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구글 코리아를 직접 방문한 거예요. 직접 방문해 갖고 여러 가지 위반된 컨텐츠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면서 이 104개는 구글 코리아에서 엄중히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구글은 말이죠. 위반 컨텐츠 없다. 104개 다 위반된 사항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말 모로 한 대 뒤통수 망신당한 거죠. 아주 말이죠. 정말 어디다 하소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글 코리아라고 하지만 구글의 본사는 한국이 아닌 겁니다. 예, 그냥 지부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구글은. 안 된다. 한 건도 104개 다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집권 여당 만만치 않죠. 구글 코리아한테 그렇게 하고 망신다고 그냥 절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죠. 어떻게 했느냐? 허위 조작 유통 방지법이라는 걸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허위 조작 유통 방지법.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구글을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입법부 안에 무소불위의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우리 당 야당의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야당의 바른미래당, 한국당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꼬마 여당들 민평당 포함 다섯 명의 의석수가 있는 이 정의당까지 싸그리 뭐 다 들어간다면 과반수가 넘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도 이 구구를 압박하고 유튜브를 압박했을 때 자기들도 자유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이죠. 허위조작정보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구구를 압박하고 있지만 통하지가 않으니까 어떠한 신설법을 통해서 법을 제도화시켜서 구글과 같은 유튜브를 지금 압박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구글하고의 아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그 유튜버들하고의 일대 격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일단 말이죠.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미국 기업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언론 탄압 잣대를 들이들면서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또한 FTA 들고 나올 거고요. 이거는 또 사실은 국제 언론 기구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또 언론 자유도 이게 또 추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조작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뭘 조작했다는 거죠? 세월호 조작한 게 조작 정보 아니에요? 그리고 천안만 조작해 갖고 말이죠. 잠수함하고 침몰했다. 부딪혀서 침몰당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난리치면서 그럼요. 이게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유럽 등 선진 해양 관련 군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해서 이거는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다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미군 잠수함이라고 떠들었던 자들, 거기에 동조했던 자들, 박영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영선이, 예? 그 박영선이가 국회에 나와서 이거는 미군 잠수함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천안함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야말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정말 조작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말이죠. 대통령 건강이 좀 이상하다. 아니, 대통령 건강 이상하다고 얘기 못합니까? 예? 아니, 괜히 엉뚱한 책상 다리를 넘어가지 않나. 앞에 사열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인공기를 바라보지 않나 말이죠. 그리고 걸핏하면 A4 들고 다니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제대로 문제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또 대한민국을 대한미국으로 쓰지 않나. 아니 이거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걸 갖고 말이야. 그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아니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18 관련 북한군 개입설은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지금 아주 근래에 아주 알기 쉬운 얘기로 독재입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이 미로를 즐겼고 그 안에서 말이죠. 예, 성형 수술을 어떻게 받고 이거 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 과정이 있었던 이때가 지금 좌파 정국 속에서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이거 다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가짜뉴스로 만들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철교 폭파한 이유는 혼자서 도망치려고 그랬다. 이걸 지금 말이죠. 학교에서도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버젓이 말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 북한군 남침을 시간을 벌고 서울에 있는 국민들을 피난시키고자 남침 시간을 줄이고자 한강철교를 폭파한 건데 이승만 도망치려고 지 혼자 도망치려고 한강철교 폭파했다. 이승만 독재했다. 맞습니다. 물론 있죠. 그러나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착시킨 데에 대한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독재다고 몰아붙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다 아방궁을 차려놓고 삼천궁녀를 불러서 맨날 놀았다. 이거 지금 그게 기초 베이스가 돼갖고 영화도 나오고 난리 아닙니까? 또 그뿐만입니까, 여러분들? 광주 5.18 때, 우리 군이, 광주 시민들 수천 명을 학살했다. 이거 완전 조작 정보, 허위 정보. 이거 가지고 지금 근근히 민주화라는 타이틀로 유지해서 정권 찾고 말이죠. 침묵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이 세력들이야말로 정말 가짜뉴스 원조, 악의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말하다가 막 화가 나서 말이지. 네. 자기들이야말로 가짜뉴스 원조고, 가짜뉴스의 온상지고, 진짜 대한민국 좀먹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대통령이 이러이러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라고 허울을 씌워서 말이죠. 조사하려고 그러고 처벌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유튜브까지 찾아가고 글로벌 기업인 유튜브에다가 뭐 가짜 뉴스를 유통시키면 처벌을 하겠다고요? 아니 만약에 유튜브가 국내에서 철수하면 누구 좋으냐? 네이버하고 다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자들이 뭐 가짜 뉴스만 처벌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속내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코리아를 철수시켜서 대한민국 포털을 지금 좌파 일색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는. 이거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거의 그 좌파 성향의 이 팟캐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언론에서의 거짓, 여러분들 뭐 제일 여러분들이 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MB 시절의 그 광우병 네, 이런 것은 말이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짓말, 아주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래요. 지금 우리 우파들이라서 맹목적으로 우리 우파 유튜브라든가 뭐 어디서 팟캐스트에서 나오는 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이 다 맞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행여 우리도 과오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를 하죠. 다만 그것이 공중파 지상파에는 없냐? 더 많아요. 그분들도 정정 보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보도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잘못됐으면 정정하고 사과하고 보도문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다 싸잡아서 그러한 한두 건, 미비한 한두 건을 빌미로 해서 전체 그 유튜버들을 거짓, 가짜 방송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거짓말 가짜 뉴스처럼 의도된 것이냐 아니면 불가피하게 어떤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 인식된 부분으로 인해서 보도가 잘못 나갔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그 전자에 말씀했던 의도된 거짓 방송 이런 거로 인해서 말이죠. 엄중한 그 정치권이라든가 제도권 그리고 정권이 상체기를 많이 받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맞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는 총체적인 좌파의 어떠한 권력, 우리 정권, 우파 정권 흔들기, 뭐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엄중히 차별해서 따져봐야 되겠다. 잘못된 뉴스가 의도된 가짜뉴스냐, 아니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도 엄중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집권 여당 그리고 특히나 이 정부가 이 순수한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저희는 당당할 수뿐이 없는 거고 고소고발 남발하면 안 되겠는데 오늘 또 제가 또 조원진 때문에 아이고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끝냈는데 조사하시는 경찰분도 뭐 이런 거로 조사했느냐 이런 눈치예요. 뭐 이런 거로 조사했느냐. 뭐 고소의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조사받은 요지는 강모라는 그 아이 있잖아요. 유튜브 한 아이. 강모라는 아이가 조원진과 김경애 얘기를 하면서 네. 남녀 사이에 이렇게 친밀하다면 뭐 그런 것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신의 한 수는 이거야말로 불륜 의혹을 조장하는 나쁜 방송이다. 이거를 갖다 신의 한 수가 보도한 거고 이런 방송을 하면 안 된다. 강모라는 아이는 좀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강모도 고소를 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이런 방송을 고소를 할 수가 있냐. 근데 그쪽 조원진 주장은 네. 강모가 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읽어줬다는 거죠. 그게 문제다. 그것도 3번을 읽어준 게 문제다. 아니 그러면 두 번 읽었으면 괜찮나요? 괜찮나요? 진짜. 그럼 예를 들어서 보도하는데 뭐 강용석 보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도망과의 이런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석에게는 좀 찝찝하고 재미없죠. 정말 기분 나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성남 그러네. 저 이재명 관련 네. 점 얘기. 네. 이재명에 무슨 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다 김무선 씨의 공론화된 얘기를 얘기인데요, 뭐. 신의 한 수에서 보도했는데 왜 점 얘기를 신의 한 수에서 그대로 읽냐. 거기에 평론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점을 읽었냐, 점이 있다고 보도를 하냐, 이 부분을 갖다가 문제 삼는 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법리적으로도. 예. 근데
이게 왜 고소 대상이 돼서 제가 조사까지 받았느냐. 저는 지금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조원진이 행안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뭔가 모종의 뭐 압력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저는 그런 압력을 받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황당한 건 그 전에 그걸 고소를 했다가 자신들이 취하를 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또 고소장을 낸 거죠. 그러면 뭔가 변화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이 다시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뭐 조사는 빨리 끝났어요. 저는 뭐 조사에서, 조원진 씨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얘기 이렇게 했습니다. 웃깁니다.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연히 보도해야 될 걸 보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웃깁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냥 웃깁니다.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정말 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그냥 웃긴다. 난 더 이상 답변할 것도 없다. 끝. 이게 조사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 경찰이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럴 텐데 뭐 그냥 그대로 쓰더라고요. 네. 제가 뭐 참 안타까운데 오늘도 그 이봉규 씨인가요? 예, 우리 그 천막 농성장에 방송으로만 보던 분인데 뭐 좀 취재한다고 와서, 저는 그런 분위기의 취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봤는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와서 이렇게 애국을 하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애국하시는 분들도, 저명 인사들도, 뭐 모든 분들이 다 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들의 한 2, 3년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현재의 분위기를 좀 학습할 필요가 있다. 들여다보고 활동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지금 이제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 자꾸 우리 시민들하고 지금 신혜식 대표하고의 그 고소고발 두 번이에요. 지금 2번이랍니다. 바로 제가 확인. 아시겠지만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이번에 그 강모라는 아이가 한 거, 그쵸? 자기가 잘못 발언한 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보도한 거 하나를 또 어처구니 없게 고소했고, 자기가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자기 지지자들 모아서 연습시켜서 내려가서 광주에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 보도했다고 또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 홍익표인가요? 네. 그 국회에서 직접 얘기하면서 조원진 홍종학, 예. 직접 같이 불러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머니투데이 기사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인용 보도한 건데, 인용 보도한 건데 이런 식으로 2번이나 고소를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게 제가 한 얘기지만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조강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여기는 말이죠. 지금 뭐 이제 당협위원장 이제 전체 일괄 사퇴를 받고 재신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이제 그 당협위원장들을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 심사 기준에서 뭐 음주운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이런 얘기가 나요. 김용태 사무총장의 말에 그 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국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대화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애국당을 태극기 세력, 태극기 시민들, 태극기 국민들과 혼재해서 사용하지 말 것을 제가 분명히 한국당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말이죠. 현 주소, 현재의 분위기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애국 시민들, 태극기 국민들, 애국 국민들은요, 우리 우파 성향의 국민들은요, 한국당한테 선택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국당을 선택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무슨 뭐 대통합하면서 말이죠. 태극기 세력을 통합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딜레마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말이죠. 물론 전원체 그 조강특위위원은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발언한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당에 있는 비대위원이나 비대위원장 이하 그리고 당직자분들 모두가 실제 그 일선에 있는 우리 우파 성향의 국민들과 그만큼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실제 상황을 잘 모른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제가 오늘 어떤 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
이봉규 TV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취재를 하는데 보니까 여러 명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뭐 그 중에는 뭐 유튜브들도 왔는데 애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순찰 팀원의 이제 여성 순찰 팀원이 막 대노를 하고 말이죠. 여기서 조원진 얘기 왜 하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렸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조원진 의원이 진정한 태극기 세력이고 태극기, 그러니까 정당의 당대표라면 고소고발해도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순수한 시민단체이고 또 이렇게 우파 성향의 순수한 시민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든 이 고소고발에는 신중해야 된다. 네, 시민을 상대로 해서 또 현직 의원이면 그런 잣대로 보자면 제가 오늘도 어떤 그 애국당이라든가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유튜브 대표의 그 발언을 들으면서 참 아직도 우리 우파가 거듭나야 되겠다. 아직도 좀 더 깨우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우파들이 이렇게 다 몰락하고 우파가 전체가 말이죠. 주인 없이 떠돌 때 그 안에 영어의 몸이시지만 그래도 어른으로서 어떠한 우리 우파들에게 그 통합, 단결, 결속력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한 번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또 한편에선 말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만 얘기하면은 티 없이 깨끗하고 일전 한 푼 안 먹고 정말 깨끗하다. 동감합니다. 돈 안 먹었기 때문에 추징금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전지전능하고 백옥같이 깨끗한데 억울함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것은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외에는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티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티가 없어요? 그렇게 백옥 같으면 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법의 잣대로 저렇게 심판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가 있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된다. 홍준표 대표님의 말씀 그대로 저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형사소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지금 정권이 붕괴된 거에 대한 통수권자로서 통치자로서의 도의적 책임 뭐 이런 거는 말이죠. 분명히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똘똘 뭉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조사받으면서 이 바쁜 시간에는 말이죠. 나라가 고생하셨습니다. 흔들거리는데, 가서 조사를 받고 두 번이나 지금 가서 받은 거예요. 조원진 때문에. 하나는 무혐의 처분받았고, 이번 것도 무혐의 처분받는데, 전 조원진 씨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잖아요. 왜 당원들을 또 이렇게 애국당에서 당원들을 고소한다는 얘기가 들리며, 또 이렇게 무고한 애국 유튜브를 이렇게 고소장을 제출을 하는지 이거 행정력 낭비거든요. 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제가 처벌받을 일을 했으면 처벌 받겠죠. 그런데 처벌 안 받아요 조원진 씨. 이거 행정력 낭비거든요. 그렇게 고소고발 좋아하시는 분이 왜 좌파들은 고소고발 제대로 안 합니까? 얼마 전에 그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가 가서 욕지거리 하는데 거기에는 찍소리 한마디 못 하대요. 그 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있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건 김경애 씨 주장입니다. 얼마 전에 그 노회찬이 자살하고 또 그 이제 화장터에서 만났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충돌하지 않으면 충돌할 수도 있다.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그건 물론 김혜경 씨 주장이지만 뭐 김혜경 씨가 틀린 얘기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세요. 그건. 그런데 아니, 좌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우파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막 지금 음해를 가하고 자유한국당사 앞에 가갖고 말이지 뭐 홍준표 욕하고 자유한국당 욕하더니만 정작 요즘에 그 애국당 관련해서 애국당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니까요. 뭐 앞으로 뭐 당원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면 문제 삼겠다. 아니 어떻게 이런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당에 대해서는 막 함부로 하면서 자신의 당에서 당원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말이죠. 뭐 우리는 절대 선이다. 뭐 욕하지 말라. 뭐 이런 겁니까?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당가를 샀다면서요. 샀는데 어떻게 저작권을 안 갖고 옵니까? 하여튼 진짜 이게 의혹투성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파를 위해서 존대하는 당이 아니라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는 국회의원이고 난 일개 유튜브인데 뭐 그렇게 쫄린다고 말이지. 그 고소를 2번씩이나 남발하고 말이야. 네? 저는 그러나 조원진 상대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이후로. 왜냐?
오늘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너무 격이 떨어지고 도대체 그게 고소장인지 국회의원이 고소장을 내려면 말에 뭔가 육하원칙이 지켜지고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다 웃었어요 그냥.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이제 조사할 때 이게 웃겨서 답변하기도 싫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조원진 씨 요즘 태극기 집회한다고 살도 좀 탔더만.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거나 하세요. 가짜라서 무고로 고소하기도 아깝네. 내가 왔다 갔다 하기도. 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그렇습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인데 저는 그 조원진 씨가 당대표로서 뭐 당원들이라든가 당직자들 자기 당에 자당의 뭐 사람들 당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페널티를 주고 뭐 제명을 시키고 고소고발하는 거 거기까지는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일반 그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고소고발 남발하는 부분은 정말 애국수찰팀이 볼 때 말이죠. 아주 볼썽사납다. 그렇죠. 물론 그 조원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이죠. 채널 A가 어젠가요? 오늘인가 보도를 한 내용을 제가 이 뉴스에서는 제가 직접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참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국감을 하면서 경남도청을 방문해서 말이죠.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시간에 이 드루킹 관련해서 지금 조원진 의원이 김경수 도지사에게 질문해주고 따져 묻는 것은 정말 잘한 건 잘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널A 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경수 잡으려다 홍준표 공격했다. 예? 김경수 공격하려고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얘기 꺼냈다가 오히려 김경수한테 몰려가지고 마지막 결론은 홍준표를 공격했다. 이런 타이틀의 보도가 언론 보도가 채널 A입니다. 동아일보. 예. 이것은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들 조원진 의원이 대한애국당이 우파 성향의 정당이라면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하는 것은 어쨌든 무리다 무리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애국당 당원 여러분들 분명히 태극기 세력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그 밖에 우리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 분명히 애국순찰팀이 공지해드리지만 혼용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태극기 세력, 흔히 말하는 태극기 국민이 곧 애국당이다. 이러한 성립은 말이죠. 천부당 만부당 위험천만한 그러한 사고입니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마치 애국당이 한국당의 뭐, 친박이 됐든 무슨, 뭐, 친이계가 됐든 누군가가 조원진과 어떻게 저떻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 태국 국민들, 시민들이 다 동의하고 합의된 것처럼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천부당 만부당한 그러한 일이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조원진 의원은 정당을 만들었어요. 정당의 대표입니다. 정당이라는 건 뭡니까?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정당의 마지막 꼭지점은 뭡니까? 정권 창출이에요. 정권 창출. 조원진 의원은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김경수 잡으려다 홍준표 잡았다는 조원진 의원이 국감에서 경상남도에 채용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막 공격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김경수가 그거는 2015년도 홍준표 지사가 있을 때 이야기다라고 해갖고 그 자료 선정이 잘못된 거죠? 정말 진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진짜? 아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료도 하나 제대로 안 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정식 뉴스에는 안 올렸습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시청자 여러분들 얘기하던 끝에 신의 한수에서 문제제기 나오는 그때 제가 첨언해서 보도를 했는데 금방 또 신의 한수에서 자료를 찾았네요. 근데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면밀히 검토됐으면 저 내용을 조원진 의원이 뺐겠죠. 아예. 저는 조원진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를 직접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보다도 지금 신혜수 대표가 한 얘기대로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그게 누굽니까?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장도 아니고 김경수 아닙니까? 이왕 드루킹 관련해서 김경수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할 준비를 딱 했으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그러한 못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시 뉴스 이렇게 매일 준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조사받으랴 나와서 방송하랴 준비하랴 굉장히 바빴는데 하여튼 이렇게 또 방송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조사받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또 이렇게, 강용석 씨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예, 고소고발의 뭐 대왕이었던가? 뭐 그런 별명이 강용석에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조원진 씨가 고소고발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석 뒤를 밟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조짐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동그랗게 올라가. 안 하신 분들만, 하신 분들은 추천 버튼, 또 하셨던 분들 모두 추천 버튼. 추천과 좋아요는, 구독은 신의 한 수를 살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메가더 동상이 화제가 나서 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